AWS Educate 여기서 위에 있는 Sign into the console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 밑에 있는 AWS Educate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시면 대시보드가 뜨는데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저랑 여러분이랑 마이 클래스룸으로 하면 여기 웹 서비스 있죠. 고트 클래스룸 하면 다 새로운 창이 열리고 여기 새로운 대시보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학생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게 나오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누르면 여기서 워크 에어리어가 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슷한 방식으로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식으로든 들어오면 여기서 AWS 콘솔을 들어가면 자, AWS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여기 뭐 EC2, 클라우드9 등등이 있죠. RDS도 있고 클라우드9을 일단 새 창에서 한 개 열겠습니다. EC2를 열 거예요. 두 개를 오늘 지금 해야 될 건 두 개 세팅을 해야 되는데 먼저 클라우드9은 저는 요걸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create environment를 하면 하나 생기겠죠. 제가 잘 모르겠는 거는 요거 하나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팀원들이 초대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이 클래스룸 워크벤치 여기에서 이 학생은 지금 3명이 지금 팀이에요. 파트너라고 해서 제가 애드 파트너에서 여러분들을 다 팀을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혹시나 클릭 들어가 봅시다.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개의 인바이러먼트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개인 거는 과제용으로 만들고 하나는 팀 프로젝트용으로 만들길 바래요. 팀 프로젝트다 라고 하면 요거를 IDE라고 하죠. 이 ID가 열리면 요 뒤쪽에 share라고 해서 여러분 팀원들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 있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좀 저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야 같이 공유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초대를 하면 돼요. 인바이트 멤버라고 해서 초대하면 되는데 초대하려면 아이디가 필요한데 어떤 아이디를 넣어서 초대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잘 모르겠고 해서 여하튼 이렇게 공유가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그 npm 인스톨 해가지고 기억납니까? 실습 다 해서 했는데 환경 설정을 했습니다. MySQL 깔고 또 익스프레스라는 것도 깔고요. 패키지를 열어보시면은 깔았던 게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익스프레스 들어가 있고 MySQL 들어가 있고 바디 파서 그 다음에 EJS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JD는 안 쓸 거예요. JD는 지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우트랑 뷰 폴더가 생기고 원래 저는 요 AWS를 요 서버를 예전에 그 튜토리얼 할 때 좀 깔아놨었어요. 튜토리얼을 여기에서 했어요. 그때 server.js 실행시켜서 했었고 튜토리얼 파일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퍼블릭이라는 폴더 안에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임시로 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익스프레스를 깔면은 설치하면 옛날에 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몇 개는 제가 넣은 것도 있습니다. 밖에 안 들어간 건 자동으로 이 퍼블릭 안에 안 들어간 것은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퍼블릭 안에 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안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 지워도 되는데 좀 지우죠. 다 다운받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큐멘트 리드미 이거 잠깐 놔두고 자 오늘 여기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app.js app.js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npm start를 하면 서버가 실행이 되잖아요. 이 서버가 실행이 되고 나서 프리뷰 이렇게 오픈 해가지고 어떤 굉장히 긴 주소창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즉 AWS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여러분만 그거를 실행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AWS를 그런 식으로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서버를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먼저 세팅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다큐멘트가 있는데 이 다큐멘트는 유튜브 밑에 링크로 보내드리고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대시보드 아까 EC2 대시보드 열었나요? EC2 여기 EC2 대시보드 열고 나서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엘라스틱 IP를 만들 거예요. 엘라스틱 IP 클릭하시고 여기 아무것도 없죠. No Elastic IP 주황색 버튼 누르시고 자 여기 US East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학생들이 왜 서울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보니까 서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WS Educate 자체가 서울에 서버가 없나 봐요. 그래서 굳이 서울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미국의 서버에 접속해서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속도가 조금은 날 수도 있지만 굳이 뭐 서울에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냥 밑에 내려가서 allocate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생겼죠. 여기 IP 주소 요걸 복사해 두세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여기서 이제 associated instant ID 여기 아무것도 지금 associate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여기 새로운 버튼이 있어야 아까는 allocate 였고 이제 associate 해야 돼요. 이거 누르고 나서 어디에 이 IP를 매칭을 시킬 거냐 인스턴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좀 복잡한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WREF4 Course Operation 이라고 있죠. 이건 environment name이랑 똑같아요. 이 environment를 만들면서 생긴 인스턴스입니다. 그 인스턴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public IP 어드레스는 일단 없어요. 우리가 public이 아니고 private 돈 주고 사야 되는 어떤 IP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제공한 IP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IP를 쓰진 않을 거니까 그냥 associate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생겼습니다. 아까는 ID에 associate 돼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요 IP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요 IP를 가지고 요 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서버에다가 여기 이제 npm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접속 권한을 또 줘야 돼요. 연결은 됐는데 접속 권한 어떻게 주느냐 여기서 인스턴트 ID를 클릭합니다. 요 인스턴스에 해당되는 한 인스턴스 여기 클릭하시면 요 인스턴스에 해당되는 서브넷이 나와요. 여기 요 에러가 뜨는데 요건 왜 뜨는지 잘 모르겠어요. AWS Educate라서 뜨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할 수 없는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자, 서브넷 여기 이 상황에서 여기 지금 EC2 인스턴스 여기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일로 넘어왔는데 혹시나 못 찾았으면은 EC2 콘솔에서 인스턴스를 누르고 여기서 인스턴스 아이디를 누르면 이 화면이 뜨죠. 여기에 퍼블릭 아이디 아까 엘라스틱 아이디 할당받은 거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브넷 아이디 여기를 클릭합니다. 서브넷 아이디로 오시면은 잠깐만 기다리면 여기 한 장 뜨는데 네 이것도 클릭합니다. 서브넷 아이디 내용을 보시면 쭉쭉쭉 나와 있고요. 한 번 더 클릭합시다. 네트워크 ACL이라는 걸로 들어가세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ACL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에디트 인바운드 규칙 인바운드 룰스를 하나를 추가해 줘야 돼요. add rule 하고요. 룰 넘버는 아무거나 넣으면 됩니다. 200이라고 넣을게요. 앞에 100이니까 200. 커스텀 TCP 맞고요. 포트를 여기서 8080 해줍니다. 다른 건 다 맞고 여기서 allow deny 중에 allow 해놓고 save change 그러면 8080이 이제 허용이 된 거예요. 8080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security group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EC2에 가면 EC2에도 시큐리티 그룹이 있어요. 엘라스틱 IP 아까 설정한 그 위에 시큐리티 그룹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어디서 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복잡한 이름이 적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간단하게 이 이름은 결국 저의 environment에 해당되는 그 시큐리티 그룹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 하나가 더 있지 않나요? 마리아 DB에 관한 시큐리티 그룹이 있죠.
그것은 MariaDB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시큐리티 그룹이었고, 그때 인바운드 룰을 추가를 해가지고 어디에서나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워크벤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했었죠. 거기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저는 AWS Educate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RDS를 아직 구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름으로 시큐리티 그룹이 현재 하나가 나와 있는데, 디폴트는 항상 있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고 클릭한 다음에 인바운드 규칙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두 개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들어있는 건데 그냥 놔두세요. 이거 놔두시고 인바운드 룰을 또 추가를 합니다. 아까도 인바운드 룰을 하나 추가했었죠.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 네트워크 ACL을 위해서 한 거고, 뭔지 저도 잘 몰라요. 자, 여기서 두 개를 추가합니다. 커스텀 TCP를 해서 하나는 8080을 하고요, 하나는 3000번. 그래서 anywhere로 둘 다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총 6개가 생길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이브 룰 하면 여기 밑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두 개만 있었는데 지금 총 6개가 됐죠. 자, 설정 끝났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넷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거기서 네트워크 ACL이라는 부분에서 인바운드 룰을 하나 추가했었죠. 8080 allow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에서도 8080 했고, 저긴 또 3000번도 추가로 열었고요. 그리고 엘라스틱 IP를 정해줬죠. 엘라스틱 IP는 요거 복사를 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땡땡하고 3000이라고 이 방법으로 치면은 들어갈 겁니다. 현재 안 들어가죠. 왜냐면 서버가 꺼져 있어요. npm start 하면은 서버가 실행됐습니다. 실행하면 네, 바로 실행이 되네요. 뭐 이상한 게 떴죠? express welcome to express. 저는 이걸 설명을 굳이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저걸 뜨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index.jd거든요. 근데 우리 JD 안 쓸 거예요. 간단하게 내용만 살펴보면 되게 이상하죠? extend layout이라고 하고 블록 컨텐트라고 하고 h1은 타이틀, p는 웰컴 이라고 했습니다. 자, extend layout은 뭐냐면요, 이 layout.jd로부터 확장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열면은 doctype html, html head, title 뭐랑 비슷하죠? 바로 HTML의 문법상 구조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HTML을 열고 밑에 닫잖아요. 그럼 헤드를 열고 또 닫고 바디를 열고 닫죠. 그 사이에 여러가지 태그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CSS 파일을 불러오는 링크 태그, 그 다음에 타이틀 태그, 타이틀 값을 집어넣는, 그 다음에 블록 컨텐트, 그리고 인덱스에 블록 컨텐트에 이 값을 집어넣으라 했어요. h1이라는 태그로 타이틀 집어넣고 p라는 태그로 welcome to 뭐를 집어넣어라, 이 뒤에 샵 타이틀을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럼 타이틀이라는 것이 바로 변수예요. 이 변수가 이 내용으로 넘어와서 그 변수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화면상에 출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띄어져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자, 바로 레이아웃에 링크 해가지고 스타일 시트를 링크를 했습니다. 이 스타일 시트가 여기 퍼블릭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데, 이 스타일을 보시면은 패딩이 50이에요. 그래서 50만큼 띄어진 거죠. 근데 폰트 크기라든지 또 폰트 이름들이 여기 정해져 있고요. 색깔, A 태그의 색깔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A 태그가 없어서 색깔이 나타나진 않았네요. 만약에 여기서 폰트 컬러를 레드라고 하면 아마 여기 npm start를 다시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폰트 컬러라는 게 없죠. 참, 그냥 컬러죠. 그냥 컬러로 하면 바로 적용이 되네요. CSS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수정하면은 npm start를 다시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변경이 됐죠. 신기하죠? 이게 뭐라고?
제이드 파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HTML을 간단하게 쓰면서 값들을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 의문사항은 여기 index.jt에 h1이라는 태그로 타이틀을 집어넣고 p라는 태그 welcome to 타이틀을 집어넣는데 여기는 h1에 해당되는 부분에 express가 떴고 welcome to express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지의 제목도 지금 express입니다. 이 세 군데에다가 express라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과연 어떻게 정의가 됐길래 그게 들어오냐는 거죠. 여기 레이아웃 제이드 하면 여기 타이틀 들어가 있고 인덱스 제이드에 하나 둘 총 세 군데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어디 정의되어 있냐면 인덱스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렌더 합니다. 인덱스 파일을 실행을 시킬 거예요. 뷰에 있는 인덱스 파일을 실행시킬 건데 거기에다가 타이틀이라는 값에 express를 집어넣어라 라고 여기서 명령을 준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죠. 컴마 aaa 값에 테스트라는 것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p 샵 aaa 라고 head 2를 해봅시다. aaa 두 군데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인덱스를 열면서 타이틀이랑 여기 지금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이 변수에 express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일로 넘기는 겁니다. AAA라는 변수에 test라는 값을 넣어서 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면서 이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이 내용이 생성이 되면서 받아온 변수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서 이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죠. 지금 새로 고침하면은 에러가 떠요. 왜 에러가 뜰까요? 바로 자 npm start를 다시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뜨죠. 자, npm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지금 고쳤거든요. index.js 파일에 이 부분을 수정했어요. 수정한 다음에 는 반드시 npm start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바스크립트 내용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에러가 떴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앞으로는 제이드 말고 다른 걸 쓸 거예요. 이런 양식이 또 있는데 EJS라는 걸 쓸 건데 두 번째 튜토리얼에서 설명할 겁니다. JS 대신에 EJS는 좀 더 HTML 문법을 닮아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HTML처럼 구현할 수 있는 것이고 개념상 이렇게 인덱스라는 어떤 파일을 열면서 그 속에다가 변수를 집어넣어라 라는 이 개념을 앞으로 쓸 거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 밑에 뷰 안에 들어갈 파일들은 전부 다 양식이 될 겁니다. 양식. 그리고 그 양식 안에 들어가는 실제 값은 전부 다 SQL 같은 데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불러다가 이 양식에 따라서 그 내용을 채워줄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부 다 양식만 있고 데이터는 전부 받아와서 그 양식에다가 넣어주는 방식이죠. 네, 이제 제이드랑 이런 것들은 싹 지우고 새로 할 거고 다른 기기에서 접속이 되는지 한번 봐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휴대폰에서 IP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IP가 아까 54.146 땡땡 3000이라고 치면 네, 제 휴대폰에서 접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휴대폰에서 접속이 될 수 있는 접속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휴대폰에서 직접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작업이 마치면은 이 서버를 꺼주세요. 지금 서버가 켜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를 이렇게 컨트롤 C를 눌러서 꺼줍니다. 그러지 않고 서버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요. 여러분은 비용은 공짜입니다. 이만큼 돈을 들였을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한 사람당 $50씩 세 명이 한 팀이니까 $150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 돈이 깎이는 건데 뭐 이 돈 다 깎여도 추가로 제가 돈을 넣어 드릴 수 있으니까 돈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에듀케이트니까 우리 교육용이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에듀케이트 말고 실제 아마존 AWS를 쓸 때는
프리티어라고 해서 공짜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걸 초과하면은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에듀케이트나 프리티어를 써서 최대한 많은 초기 개발할 땐 그렇게 하시고 확장할 때 좀 더 큰 서버, 좀 더 빠른 서버 지금 이거는 T2 마이크로라는 서버를 오픈을 했어요. 나 여기서 create environment 할 때 여러분 아마도 선정하게 되어 있죠. T2 마이크로. 근데 이거를 크게 하면은 램도 많죠. 그다음에 버추얼 CPU도 두 개예요. 더 빨라요. 더 빠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요. 이 서버 사용료를 더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초기는 프리티어를 써서 개발하고 나중에 확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상에서 계속 할게요.